네, 안녕하세요. 채널 NPC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2개를 찍을 예정이라서 지금 2번째 찍고 있고요. 네, 당신의 주식회 완료되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적정 주가라는 거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론 강의의 마지막 장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업 하나를 선정해서 네,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적정 주가를 구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로 좀 기업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업의 적정 주가를 구해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는 건데요. 여기에 체크가 다 해당이 되면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 보는 거죠. 첫 번째, PBR 3 미만입니다. 최대 한 4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3 미만인 게 좋습니다. PBR이 뭔지 기억나시죠? 주당 순자산 비율입니다. 네, 3 미만이라는 거는 주당 순자산보다 주가가 3배 이상 크지 않다는 거죠. 다음, ROE는 7% 이상인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ROE는 자기 자본 대비, 그러니까 지배 자본 대비 순이익이죠. 네, 부채율은 53% 이하, 그리고 부채율이 좀 한 60% 정도 된다면 순부채율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순부채율이 30% 이하면 부채율이 조금 한 60% 정도까지 가더라도 위험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나름 안전한 거예요. 이 정도면 순부채율이 중요하니까. 네, 제가 소개해드릴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은 S림이라는 계산법입니다. 예, 사경인 회계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이고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초과 이익은 지배 자본. 자, 아까 ROE 구할 때 지배 자본 설명했었죠? 자본에서 비지배 자본을 빼면 지배 자본이 나옵니다. 네, 지배 자본 곱하기 내년 예상 ROE 마이너스 BBB 마이너스 5년간 채권 수익률 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과 이익이에요. 네, 기업 가치는 지배 자본 더하기예요. 초과 이익 나누기 BBB 마이너스 5년간 채권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주당 적정 가격은 요 기업 가치 나누기 총 유통 주식수입니다. 유통 주식수예요. 발행 주식수가 아니라 유통 주식수입니다.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발행 주식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 이거를 자기 주식이라 그래요. 플러스 유통 주식이에요. 이게 총 발행이고요. 총 발행 주식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즉 자기 주식을 빼면 유통 주식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죠? 지배 자본은 아시겠지만 내년 예상 ROE 라든가 BBB 마이너스 5년간 채권 수익률이라든가 총 유통 주식 수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지배 자본은 여기 있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들어가셔서 네, 종목을 검색하시고 종목 분석에 들어가면 파이낸셜 서머리라고 나와요.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방법이고요. 네, 단위는 억원입니다. 억원.
요거는 삼성전자의 파이낸셜 서머리고요. 지배자본은 가장 최근에 연말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2019년 12월 걸 해야 돼요. 2020년 12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상치고요. 2019년 12월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런 S림 계산을 하실 때는 기간을 1년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단기거든요. 단기. 예,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하는 건데 그게 한 단기예요. 1년. 1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배자본은 여기서 2019년 12월 자본 총계에서 지배라고 적힌 게 있죠. 예, 그걸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연말 예상 ROE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2020년 9월이죠. 그러면 2020년 12월 이게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로 보통 적혀 있어요. 네, 보통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ROE 9.41이죠. 네, 9.41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적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는 사실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구할 수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구하는 거죠. 먼저 최근 3년간 추세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ROE가 예를 들어서 ROE가 점점 3년간 증가한다거나 혹은 감소한다거나 그러면은 증가하는 거는 가장 최근에 ROE 적으면 되고요. 감소하는 것도 가장 최근의 ROE를 예상 ROE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비중을 다르게 줘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2017년 연말 기준 ROE는 가중치를 1을 주고요. 2018년 ROE는 가중치를 2를 주고요. 2019년 ROE는 가중치를 3을 줍니다. 그러면 2017 곱하기 1 더하기 2018 곱하기 2 더하기 2019 곱하기 3을 하면 총 가중치가 6이 나오죠. 네, 요걸 계산 다음에 6으로 나눠지면 네, 연말 예상 ROE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요. 뭐 지금이 9월이니까 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 반기 정도의 실적을 2배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ROE가 사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엔간한 기업은 경영 컨센서스 나옵니다. 예, 그걸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BBB-5년간 채권 수익률입니다. 요거는 여기 밑에 적혀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요런 페이지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BB-5년채 6.62%죠. 네. 요거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매일매일. 하지만 크게 바뀌진 않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되게 낮아서 이렇고요. 뭐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근데 사실 회사별로 신용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아주 높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등급을 적용시켜버리면 뭐 2%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연 2%의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6, 7%를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변수죠. 총 유통 주식수입니다. 요거는
최근 보고서, 뭐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중에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닥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검색하시고 네,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 들어가셔서 그러면은 보고서가 뜨겠죠? 거기에서 주식의 총수라는 탭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요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 페이지 중에서 총 유통 주식수를 구해야 되죠. 유통 주식수는 발행 주식수 마이너스 자기 주식수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자기 주식을 다 처분을 했어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네, 요렇게 네 가지를 구하면 요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하시는 기업 하나 정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계산하면서 기업 하나 선정해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요 S림 적정 주가 도출 방법, 물론 적정 주가 도출을 하는데 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간편하게 하면서 그래도 나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S림이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림의 한계가 뭐냐면은 크게 성장하는 기업의 성장률은 캐치하지 못합니다. 요 S림은 통상적으로 한 연 8%, 6%에서 8%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화학, 뭐 수소, 대체에너지, 네트워크 보안, 전기차, 5G, AI 뭐 이런 고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들의 적정 주가를 이걸로 계산하면 아마 적정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낮게 나올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고, 반대로 또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거나 혹은 6% 이하인 그런 기업들도 있죠. 그런 기업들로 하면 적정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많이 높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절대 싼 금액이 아니에요. 한 연 6%에서 8%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적정 주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림은 절대적 지표가 아닌 참고 지표고요.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는 사용하기가 괜찮습니다. 적정 주가가 나왔는데 뭐 한 성장률도 뭐 고만고만하고 한 연 6%, 7%, 8% 정도 사이에 있고요. 아까 처음에 봤던 체크리스트에도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도출한 적정 주가보다 주가가 뭐 한 10% 정도 싸다, 아니면 한 20% 정도 싸다,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펀더멘털 지표나 적정 주가로 본 데이터는 투자하기 괜찮은데, 정말 좋은 기업인지 우리는 사업 보고서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 방법은 다음 시간부터 기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거는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실습식으로 해야 될까요? 기업을 하나 정해서 뭐 차례차례 같이 여러분들과 하면서 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